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실리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잠깐 한번 들여다봤는데, 업비트랑 바이낸스랑 차트가 좀 다르더라고요. 고점의 위치가 다르고, 살짝 뭐 피보나치 같은 거를 계산을 해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실리즈라는 코인이 전체적으로 잘 안 맞아서 어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안 맞다, 잘 안 맞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제가 분석을 하는지 한번 저의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끼워 맞춰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선 바이낸스 거를 차트를 잠깐 보면 이쪽이 고점이고 여기가 이제 그 다음 고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국 거 업비트를 보면 고점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서 우선은 바이낸스가 그래도 거래소가 더 크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좀 잡아보려고 해요. 한번 채널부터 좀 그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를 찍은 사이에서 가장 저점이 나왔던 부분을 세 번째 포인트로 잡습니다. 이게 제가 패러럴 채널을 잡을 때 쓰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게 좀 잘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꼬리 위치를 좀 바꿔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거에다 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꼬리 같은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 쳐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업비트 이런 거 보면 꼬리 같은 거 올라가는 도중에 이런 꼬리 같은 거를 저는 안 쳐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좀 바뀌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기준은 무조건 여기에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기준은 여긴데 이렇게 그어 놨었을 때 채널의 역할을 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보이면 살짝 수정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보면 적당히 다 맞아 떨어지긴 해요. 여기서도 저항을 맞았고 이런 게 이제 뚫고 올라왔는데 다시 뚫리는 경우가 있었던 거고 뭐 이런 데서 다시 저항을 좀 맞고 있고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미드 뚫고 올라가서 살짝 지지도 받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받고 가고 뚫리면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지지받는 그림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놓든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요. 지킬 때 지키고 결과적으로 이런 캔들이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맞게 보이는 거를 선택해서 고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거를 좀 보면은 여기 이제 지지를 받았고 여기도 지지받고 뚫리고 뚫고 올라와서 여기 어떻게 보면 살짝 미달됐긴 했지만 그래도 리테스트하고 떨어졌고 뚫고 올라가고 이게 이제 아까랑 똑같긴 하죠. 뚫고 올라왔는데 빠지고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고 여기 저항 나와서 눌림 받고 뚫고 지지받고 가고 올라갔는데 이제 거대하게 음봉 나오고 저항받고 있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그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뚫린 그림이 있으니까 이걸 확장을 좀 해보면 그리고 이걸 뚫었을 때도 조금 이제 이거는 어차피 고정이죠. 이 위치를 바꿨더라고 하더라도 고정이기 때문에 별로 뭐 상관은 없지만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고 뚫리고 이런 그림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캔들을 썼으니까 이거에 확장을 좀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보면은 이런 하락 채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뚫었지만 다시 뚫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채널을 추가로 하나 더 그려서 중간 미드선은 좀 나와 있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상승 채널이 뚫었을 때는 하나의 상승 채널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뚫기 전부터 있었던 차트에서 제일 저점을 기준으로 이제 패널을 좀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똑같은 기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찍었던 거에서 제일 고점을 세 번째 포인트로 찍으시면 돼요. 이런 채널을 좀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깨졌기 때문에 다시 그럼 또 한 번 원칙을 가지고 여기서 하락 채널을 또 그릴 수 있다. 뚫린 거 기준으로 그 전에 있었던 가장 큰 고점. 어떤 하나의 흐름이죠. 보면은 이게 하나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 뭔가 있고, 여기서 또 하나의 흐름이 있고, 두 개를 전체 큰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깨졌을 때 다시 한번 여기서 흐름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채널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의 흐름이 바뀐 거니까 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일 저점은 여기네요.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려놓고 여기도 이제 두 배로 뚫렸으니까 두 배로 좀 그려놔 보면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큰 틀에서 세 개의 흐름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 그런 구역들은 다 지지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이 편 같은 것도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상황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장기 이평을 단기 이평, 노란색 이평이 뭐냐면 5일 이평일 거예요. 10일 이평.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20일 이평. 이렇게 됩니다. 그 이후로 갈수록 이제 장기 이평이에요. 보라색이 장기 이평 중에 더 작은 거. 그 다음 더 긴 거는 파란색. 검은색은 더 긴 장기 이평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20일 이평을 터치를 하고 잠깐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면 이런 노란색 이평, 10일 이평이죠. 10일 이평을 딛고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이렇게 여기 캔들처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보통 이런 경우도 많죠. 이런 식으로 20일 이평 치고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뚫고 22일 이평도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런 60일 이평 장기 이평을 만나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켜봐야 안다라는 거죠. 이평도 이렇게 지금 잠시 어떤 데서 저항을 받고 있는지 그걸 좀 보기 위해서 이평을 잠시 봤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평소에 제가 하는 지지저항 추세선을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우선은 지지저항 추세선을 오랜만에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핵심선을 긋습니다. 종가 자리 가장 고점, 여기가 가장 고점이죠. 여기서 가장 고점에 대한 종가 자리 그 기준으로 우선 그거 볼게요. 그 고점 자리에서 종가 자리를 긋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지지받았던 자리 이런 자리 종가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핵심선을 하나 또 긋고 아래 내려오면서 종가 이런 자리를 지지저항 추세선으로 잡으면 됩니다. 도중에 한번 나오다가 반등했었던 자리는 보조선으로 좀 쓸 거예요. 보조선은 핵심선이랑 조금 구분을 짓기 위해서 파란색 선을 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핵심선을 딛고 반등해서 저항 나온 자리를 보조선으로 쓰고 이런 데는 단기 매도존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영역을 좀 잡아볼게요. 네모 영역을 통해서 여기서 종가랑 종가를 연결하고 여기 구역은 날봉 핵심 지저 영역이라는 저항선 역할을 하는 그리고 매도존이죠. 매도존 역할을 하는 곳을 이렇게 잡아둘 거고 퍼센트는 저는 알트는 거의 10% 부분으로 잡거든요. 여기는 좀 작기 때문에 최대한 위로 올릴 수 있는 꼬리 체크해 주시고 아래로 꼬리는 예의 꼬리까지 해서 몇 퍼센트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거의 10% 정도 채웠죠? 그럼 저는 이거를 이렇게 영역을 잡아 두려고 합니다. 또 날봉 핵심 지저 빨간색 영역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다가 영역을 잡고 그 다음에 나온 그 종가 자리 여기도 또 이렇게 보면 짧죠? 그러면 어디까지 할지는 여기서 또 꼬리에다가 잡아도 되고 여기 꼬리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겠죠. 그래서 여기도 거의 한 9%대니까 이걸 하더라도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도 퍼센트는 11%. 이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퍼센트가 1, 2% 정도 높더라도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봉의 심지저 영역을 하단 쪽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거에 좀 안 좋은 게 꼬리들이 다 너무 길어요. 꼬리들이 너무 다 길고 여기도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꼬리까지 해서 영역을 좀 잡아서 대충 딱 보니까 한 8, 9%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매도 좋은 중요한 자리들을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날봉 핵심 지저 영역에서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날봉 핵심 지저 영역에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중간에 있는 보조선은 매도 존으로 1차 익절을 하는 구간이 되거나 2차 익절을 하게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액을 다 매도하는 구역으로서는 저는 날봉 핵심 지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날봉 핵심 지저 영역으로 다가오면 매수를 받아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는지. 매수를 받고 다음 단타존은 이런 자리가 되겠죠. 단타로 1차 익절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보조선 그리고 전액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는 날봉 핵심 지저. 다음 날봉 핵심 지저 영역이 오면 전액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날봉 핵심 지저에서 무조건 다 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 걸 보고 그때 다시 매수를 받고 그 다음 영역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승을 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날봉 핵심 지저에서 다음 날봉 핵심 지저까지 가고 여기서 다시 환승을 하고 다음 날봉의 심지저까지 가는 그런 그림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까지 올라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다시 타고 흐름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 받는 거는 이 구역에서 받는 걸 알았어. 그럼 손절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날봉 핵심 지저 밑으로 종가 마감을 하는 경우, 그리고 다시 매수를 받을 때도 이 위 영역으로 종가 마감을 맺고 리테 받는 구역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요. 여기서도 이렇게 뚫었죠. 이 뚫었으면은 뚫은 걸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이 구역에서 매수를 받는 거예요. 아직까지 종가 밑으로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손절을 한 게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가는 동안 아무 일 없었을 거고, 이렇게 종가 마감이 밑으로 깨졌을 때 그 이 구역에서 다시 팔면 되는 겁니다. 손절을 이제 이 위에서 받았으면 여기서 끝에서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11% 정도 손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다음 매수 자리를 찾고 그래서 매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갔으니까 다음날 여기 리테일 했죠. 이런 거에서 매수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매수를 받으면 1차 익절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1차 익절은 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2%로 만족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전액 매도를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액 매수에 전액 매도를 하는 걸 좀 즐겨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만 저처럼 하는 것보다는 항상 분할 익절,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으실 거예요. 대응이 가능하시면 뭐 저처럼 전액 매도, 전액 매수, 그리고 그 손실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 다시 한번 왔을 때 매수를 받고 깨지면 여기도 이제 또 리테 때 손절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럼 다시 이런 구역이 왔었을 때 매수를 또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지저추 영역 매매법이에요. 이 매매법을 조금 궁금하시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동영상들은 다 이 날봉 핵심 지저로 매수 매도 그림을 그려놓은 게 많거든요. 옛날 거 위주를 좀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핵심은 좀 설명은 드리고, 이제 지금 달러잖아요. 저는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날봉 핵심 지저 이 영역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심하면 여기서 깨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여기 정도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 반등이 무조건 이 파란색까지는 좀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역을 좀 보면은 대략적으로 0.216달러 이 정도에서 1986달러? 이 정도 영역이 떨어지면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리신 사람들도 손절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에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다른 추세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가 좀 있죠. 이제 날봉 핵심 지저까지 기다릴 거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이제 비트 상황이랑 시장 상황을 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은지 아닐지는. 그래서 여기 정도 하면은 이 아까 하락 채널 그렸던 거에 미드선이 한 번 더 찍히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현실적으로 퍼센트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13%, 14% 정도 됩니다. 0.245달러 정도 되는 구역이 날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내려가겠지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가 내려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핵심 지저 영역까지 내려가려면 23%에서 30% 정도의 하락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저는 이전부터 계속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구역이 가장 매수받기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 비트 상황 봤었을 때 제 입장은 이 구역이 장기로 조금 오래 가져갈 수 있게끔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고, 그 외에 다른 자리들은 저는 단타로 빠져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으면 단타 이런 식으로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거고, 아싸리 이제 여기 구역에서도 안 받고 좀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가면 사는 방법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상승 채널이었던 부분을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러면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되겠죠.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는 살짝 뚫었다고 살 거냐 아니면은 여기까지 오고 나서 지지받을 때 살 거냐는 선택입니다. 항상 매수 받으실 때는 손절을 어떻게 할지도 다 결정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매도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많이 올라오면 0.35달러에서 0.4달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구역이 이제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익절하는 그냥 자리예요. 그 이상 더 가져간다라기보다는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으면 다시 매수를 받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익절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위에까지는 지금 당장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구역 안에서도 이 구역의 가격만 좀 있어도, 그리고 이 구역 안에서의 전략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실리즈는 이렇게 좀 분석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또 다른 코인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